자, 반갑습니다. 강길영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좀 쉬었고, 이제 다시 리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승무패 분석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A매치 휴식기 동안 어떤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지, 그리고 차출자들이 피로도가 얼만큼 있는지, 이거 분명히 체크하고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제가 담아놨으니까 영상 쭉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울버햄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였습니다. 브라이턴은 강팀을 잡기도 하지만 약팀에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고요. A매치 피로도가 존재하는 선수들이 많고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에서 홈이지만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노팅엄 상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경기 내내 흐름을 잡는데 애를 먹으면서 내용은 상당히 아쉬움 존재했습니다. 공격진에 A매치 피로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추가 부상 이슈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좀 특이점이 있는데 뉴캐슬 이번 시즌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3번 기록했습니다.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브라이턴이 홈에서 리그 일정에서는 자, 보시게 되면은 뉴캐슬에게 패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뉴캐슬 승을 누른다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경기력을 놓고 봐도 지금 딱히 무승부 말고는 생각나는 마킹은 없는데, 뉴캐슬이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빵골 무승부를 3번 기록했고, 브라이턴도 그렇게까지 오늘 결장자들로 인해서 경기력이 뛰어나진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승부 찍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벌리 대 리즈의 경기입니다. 벌리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상대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3연패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이제 승격팀의 한계가 좀 나타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공격수 앤서니가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많지는 않아도 주전급 자원들의 A매치 피로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나름 승점을 확보를 하고는 있었는데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팀은 아니고요.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부상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았는데 원정에서 기대치는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 팀은 하브리그에서도 많이 붙었었고 상대전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리 홈에서는 무승부 뉘앙스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0대 0 이런 경기들이 있었죠. 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고, 최근 경기력만 따지고 본다면 리즈가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벌리가 홈에서는 수비력이 조금 강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무승부가 일감이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본머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에버턴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19경기 무패 기록이 드디어 깨져버렸는데요. 찬스 마무리가 부족했고 후반부에 수비 약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주전급 자원 다수가 A매치 피로도가 존재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큰 부상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15경기째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패배 없이 3승 2무로 쾌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세메뇨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감독이 경기 중에 변화를 줄 줄 아는 부분 또한 고평가 포인트인 것 같고, 주전 선수들 중에 A매치 피로도가 존재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큰 부상 이슈 없고 원정이지만 기대치를 낮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0대 0을 2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홈에서 무패 중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최근에 패배가 없는 본머스, 상황상 무승부를 누르는 게 상당히 명분이 높은 마킹인데, 그냥 경기력을 따져서 간다 하더라도 무승부 충분히 누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승부 찍어 넘어갈게요. 첫 세 경기를 무승부를 찍고 넘어가려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림이 이상합니다. 자, 다음 맨시티 대 에버턴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홀란드의 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내용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미드필더진들의 부상 이탈이 경기 내용으로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로드리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당했고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A매치 피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강팀이니까 어쩔 수 없죠. 홈이지만 마냥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 존재합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잡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운이 따른 득점이긴 하지만 그릴리시의 활약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모에스 감독의 교체 카드 활용 또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마이클 킨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강팀 상대 대응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압도적인 상승으로 맨시티가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 홈에서 한 번씩 무승부를 기록한 부분 상당히 찝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박싱데이 구간에서의 경기였다라고 치면 뭐 지금은 굳이 맨시티를 반대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간결하게 맨시티 누르고 가고 영 불안하시면 무승부 가도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월 1일 그리고 12월 26일 박싱데이에 치러졌던 무승부는 그렇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썬더랜드 대 울버햄턴입니다.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맨유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고 선전했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주전 수비 핵심 자원인 알데레테와 사디키까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하고요. 수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전급 자원들 중에 A매치 피로도도 다수 존재해서 홈이라고 마냥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올버햄튼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리그 승리 없는 상황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직전 경기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스쿼드에 큰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력 자체가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원정에서 큰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좀 오래돼서 그렇게 유의미한 것 같진 않고요. 울버햄튼이 아직 첫 승이 없기 때문에 뭐 승무패 찍을 때 이런 거 막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버햄튼 승은 배제를 하고 썬더랜드가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도 수비 쪽 부상자들이 결장을 지금 하게 된다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이 결장을 하게 된다면 공백이 좀 심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뭐 홈이지만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 없는 아슬아슬한 매치업이라고 보고 썬더랜드 승무 찍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아스날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두 경기째 3실점씩 허용을 하면서 뭐 2연패하고 있는데 수비 살짝 아쉽습니다. 공수에서 최근 주전급 자원들이 다수 이탈을 하게 된 만큼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도 지금 부상 인원들이 다수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홈이지만 경기력 기대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습니다만 웨데가르드가 경기 중에 부상 교체 당하면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마두에케 또한 결장 중인 상황에서 지금 경기력이 웨데가르드까지 빠지면 좀 아쉬운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의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A매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마냥 고평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아스널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꽤나 빡빡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에서는 뭐 1승 1무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풀럼이 아직 홈에서 패배 없이 타이트한 부분 생각한다면 아스널 승무를 같이 눌러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풀럼이 이번 경기에서 사사루키치까지 추가 부상을 당해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거든요. 원정이지만 체급 차이가 부상 이슈 등까지 감안한다면 뭐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스널 승만 마킹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뭐 아스널이나 맨시티 이런 강팀들은 A매치 죄다 차출당하기 때문에 이 피로도에 대한 변수를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 누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마킹 아껴 가기 위해서 아스날 승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퇴장을 당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 버티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전히 팀의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퇴장 징계로 수비수 모리뇨까지 결장을 하게 되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고평가하기는 비아레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베티스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으며 짜잘한 부상 이슈가 있긴 해도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정이긴 하지만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최근 두 시즌 원정팀이 모두 다 이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최근 기세는 양팀 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비아레알이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 베티스는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원정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베티스 반대를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굳이 뭐 비아레알을만 너무 낮게 잡아갖고 베티스 승을 가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무승부가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그냥 원정에서 계속 모든 팀이 이기니까 베티스 땅 때리는 거? 근데 이런 거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좀 막연한 것 같고 일단은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양 팀 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무승부하고 둘이 서로 나눠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야무칩니다. 무승부를 벌써 5개나 찍었어요. 그만큼 이번 매치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실제 베팅은 하진 않을 거고 승무패를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번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이 경기 퇴장당하면서 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를로트와 훌리안 알바레즈의 활약이 엄청나고요. 홈에서 기대값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경기를 치렀고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던 오사수나가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오로즈가 최근 부상을 당해서 이탈한 상황이고 수비수 후안 크루즈도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참 약한데 시즌 원정 4연패 중에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의 우세가 있지만 최근에는 살짝 AT 마드리드가 사고를 좀 쳤던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홈 AT 마드리드의 강세, 원정 열세 이거 따지고 그냥 AT 마드리드 꼬마 누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엘체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엘체는 직전 경기 알발라베스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 자체를 고평가할 수 없는 팀이었는데 안 지면서 꽤나 잘 버티는구나 했거든요. 호성적을 기록했지만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다소 이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엘체가 3골이나 먹히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미드필더 디안가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퇴장 징계로 수비수 아펜부그루버까지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패로 이어질 수 있는 조금은 엘체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연패 탈출하면서 분위기 반등을 시켰는데요. 니코 윌리엄스의 합류와 결과를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냐키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오이안 산세트 포함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전력을 고평가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의외로 엘체가 빌바오 상대로 상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좀 된 거긴 하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고 원정 빌바오는 크게 고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닙니다. 약팀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경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엘체의 경기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지난 경기 대패를 하면서 전력의 이탈까지 다수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요 전력의 이탈을 메우기는 엘체의 경기력으로는 뎁스로는 그리고 포텐셜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뭐가 되었건 빌바오는 니코 윌리엄스 보고 오고 바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간다면 빌바오 승을 그냥 니코 윌리엄스 믿고 가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니라면 이 경기는 정말 승무패로 지어주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킹 좀 넉넉하게 가시는 분들은 여기선 승무패 지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니코 윌리엄스 팬이기 때문에 빌바오 승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토트넘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리그전 승리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확보했는데요.
경기 내용 자체는 아쉬움 존재합니다. 벤탄쿠르랑 뭐 후앙팔리냐가 뭐 조합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부상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고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토트넘 너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약팀들이긴 해도 최근에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4연승으로 전환을 한 부분 고무적이고요. 직전 경기는 도니엘 말렌이 첫 득점 및 멀티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기세가 좀 탈 수 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아직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 모자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미드필더 부엔디아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에스턴 빌라 원정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죠. 원래도 원정 에스턴 빌라는 좀 안 먹어주는데 너무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호각세입니다.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고요. 토트넘도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빌라의 경기력도 뚜렷하게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면 토트넘도 뭐 울버햄튼 같은 팀 상대로 홈에서 이렇게 졸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상승세가 있긴 하지만 부엔디아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원정에서의 기대값이 높지 않다면은 요거는 정말 간결하게 무승부만 때리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승부패로 지어주시든지 팬심을 좀 담아서 뭐 토트넘이든 빌라든 뭐 베팅 하시든지 여기서는 좀 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패 지으면 속편할 것 같은데 돈이 무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음 진짜 정말 어렵네요.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겐토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뭐 2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셀타비고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AT 마드리드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꼬마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수적 우세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셀타비고가 리그 첫 승이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 아... 내외부 압박 요인이 좀 큽니다. 지금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공격수 스웨드버그가 A매치에서 부상을 당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부상 이슈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고 A매치 차출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등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홈 첫승 뭐 이번에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마무리 능력도 부족하고요. 시즌 초반 반등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을 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평가는 어려워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소시에다드가 우세하긴 했지만 작년엔 셀타비고가 더블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시즌 셀타비고가 무승부 기록 너무 많죠. 지금 뭐 미친 듯이 무승부만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무승부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얼만큼 못하냐 요거를 좀 접목을 시킨다면은 무승부만 누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 배팅이라 보고요. 경기력을 따진다 해도 시즌 초반에 양 팀의 전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자, 리버풀은 첼시 상대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불안하던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다 터지면서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했는데요. 오랜만에 홈 경기긴 하지만 주전 대부분이 A매치 차출로 인해서 피로도가 존재하고 살라가 작년에 비해서 활약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데르 이삭도 적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주전 골키퍼 알리송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홈이라고 고평가 마냥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맨유는 서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뭐 이걸로 뭐 감독의 거치 문제는 조금 압박을 덜어내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즈라오이를 제외하고 부상 인원 현재까지는 뭐 없는 상황이고 스쿼드상 A매치 피로도가 높은 선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프죠. 맨유인데 A매치 차출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하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원정이라는 점에서 고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리버풀이 맨유 상대로 최근에 상승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의외로 뭐 호각세인 매치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양팀 맞대결에서 리버풀 홈에서는 맨유가 뭐 지금 10경기째 패배가 리버풀이 홈에서 맨유 상대로 10경기째 패배가 없고 뭐 기간으로 따지면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승무패를 맨유 승을 누르는 거는 명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리버풀이 띨띨하다 하더라도 리버풀이 홈에서는 그래도 뚜렷한 강세 결과는 참 잘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력을 생각하고 최근 이슈들까지 생각한다면 승무까지가 마지노선이지만 그냥 과감하게 간다면 리버풀 그냥 이겨라 생각하고 승 눌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레반테 대 라요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경기 레알 오비에도 상대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이긴 했지만 약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초반에 나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강한 상대만 만나다 보니 이게 지금 레반테가 뭐 시즌 출발이 나쁘진 않은데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 뭐 충분히 명분 있는 패배였고 뭐 오늘 좀 부상 이슈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홈 첫 승을 노리고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요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대진운이 좀 좋지 않아서 승점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컨퍼런스 포함해서 공식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조금 다잡은 상태입니다. 큰 부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기세 이어가고 싶긴 하겠지만 팀 포텐셜이 그렇게 높진 않고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맞대결 포인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승무패에서 제일 어려운 경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 같아요. 진짜 뭐 전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경기력만 보고 간다면 온전히 레반테가 시즌 초반에 조직력이 좋고 호미점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라요가 수비 레벨이 나쁘지 않고 또 역습을 노리면 레반테가 수비가 완벽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타이트한 매치업이 나올 것으로 보고 마킹 여기서는 승부패 지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아니라면 그냥 무승부 겐또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레반테 팬이 있을 것도 아니고 라요 팬이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무승부 찍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40% 찍혔네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4번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승리 없이 매경기 실점하면서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전 수비수 제네가 A매치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결장이 유력하고 홈에서 패배가 없지만 레반테나 알라베스 같은 약팀들 상대로 좀 무승부 기록한 거를 고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AT 마드리드전 대패를 조금 공식전 2연승으로 바로 반등을 좀 시킨 것 같고요. 비니시우스가 멀티 득점 기록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A매치 기간 동안 부상 인원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뭐 수비 쪽, 공격 쪽 가리지 않고 다 생겼는데 그 중에 은바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강팀이다 보니까 또 죄다 A매치 나가가지고 피로도까지 존재하고 은바페 필두로 부상 인원들이 그대로 빠지게 된다면 이번 경기 원정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장 인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인데 어차피 승무패 맨 마지막 경기를 결장을 확인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월요일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할 수 없고 그냥 나올 거라고 믿고 안 나오더라도 레알 2군이 좀 찍어 눌러줘라 생각하고 레알 승만 눌러주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라 봅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일단 뭐 2,000원치 만들었습니다. 2,000원치. 그래서 이번에 2월 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돈을 갈 필요는 없고 생각보다 매치업이 좀 어려워서 그냥 재미로 좀 소액으로 찍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뭐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운 경기들 제가 블랭크로 승무패 해놨는데 그런 경기들 좀 잘 조합해서 가신다면은 그래도 뭐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승무패 영상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한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배팅에 대한 포인트들은 라이브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주말 오전 11시, 평일 오후 2시 이때 라이브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